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수많은 수험생들과 함께 해설 강의를 진행해 왔지만 이렇게 3월 학력평가를 4월에 함께하게 된 것도 처음이고 우리가 재택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된 것도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시험 잘 보셨습니까?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성적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절대평가기 때문에 우리가 몇 등급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어쩌면은 나 정말 시험 잘 봤어.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분이 좋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나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이 첫 학력평가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고 하는데 나 어쩌면 좋아. 이렇게 좌절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누가 첫 학력평가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혼내드릴게요. 우리 지금 영어 시험을 못 본 게 아니고요. 아직 잘 보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뿐입니다. 그 시간이랑 과정을 그냥 같이 채워가면 되는 거니까 이번 시험 잘 봤다 못 봤다 이거 가지고 너무 들뜨거나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해설 강의 함께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구나. 그냥 그 정도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일단은 우리 별점으로 제가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문을 해석한 다음에 혹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에 대비해서 이 강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에는 어떻게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챙겨 드릴 테니까 자, 그럼 시험지 준비하셨죠? 펴놓고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일단 18번 문항 먼저 같이 볼 건데요. 글의 목적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통 글의 목적을 묻는 문항은요. 어떤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냐면 지문들이요. 요렇게 처음부터 목적을 딱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물론 없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전반부에 걸쳐서는 우리에게 상황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만저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배경을 쭉 설명한 뒤에 끝에 가서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이 18번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좀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목적 추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오케스트라가 is celebrating이니까 이제 막 축하, 기념을 하고 있대요. 자, 근데 65주년을 기념하고 있답니다. 이 65주년이라고 하는 건 뭐 한지 65주년이 됐다는 건가요? of providing music, 음악을 제공한 지 누구에게요? For the Central Coast of California니까 이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에 음악을 제공한 지 이제 65주년이 돼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우리한테 지금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오케스트라가 has announced the retirement of Mr. Bob Smith라고 해서 retirement니까 이제 은퇴를 하는 거잖아요. Bob Smith 씨의 은퇴를 갖다가 발표를 했대요. 그렇구나. 그럼 이분이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는지가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From the position of musical director니까 음악 감독 겸 또 permanent conductor. 여러분 conductor라고 하는 단어가 지휘자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앞에 permanent라고 하는 표현이 가서 붙었어요. permanent는 영구적인 거잖아요. 우리 왜 파마한다 그럴 때 그게 펌이잖아요. perm. 이 머리를 감아도 이 웨이브가 풀리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permanent, perm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지휘자가 어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에 계속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통 이제 상임 지휘자라고 할 때 permanent conducto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상임 지휘자 자리에서 after 35 years, 35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은퇴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은퇴를 발표를 했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는 배경은 뭐예요? 음악 감독 겸 지휘자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은퇴를 하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될 텐데, 그쵸?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오케스트라가 그래서요, is actively seeking.
아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A replacement for this position. 이 자리, 이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의 자리에 대한 replacement. 원래는 대체, 대용이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쓰려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후임자 정도가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후임자 자리를 지금 적극적으로 찾고 있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은퇴하는 분이 있어서 그 자리에 저희가 후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The responsibility include. 자, 후임자를 찾고 있으면 그 자리를 맡게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당연히 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자리를 맡게 되면 포함되는 그 책임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대요. 지금 ing를 사용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Selecting the music for 4 concerts annually. 예, 해마다 열리는 4번의 콘서트가 있는데 그 콘서트의 음악을 선택하는 일. 이제 이것도 이 후임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 자리도 지금 ing로 표현이 되어 있죠. Rehearsing the orchestra weekly니까 매주마다 이 오케스트라의 연습도 지도를 해야 되는데 for approximately 2 hours니까 대략 한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이런 연습도 맡아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applicant, 이게 지원자고요. 뒤에 나오는 이 desirous of라고 하는 게 이제 뭐뭐를 원하는 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얘가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쓱 꾸며줄 수 있겠네요. 맞죠? 자, 뭐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Applying for an opportunity. 이 기회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는 게 어떤 기회입니까? 투부정사로 마저 좀 꾸며볼까요? 이 자리에 대해서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이 기회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지원자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should send resume, 이력서를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이력서를 보내야 되는지 그 주소까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선택지를 좀 빠르게 소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후임자를 구하고 있으니까 지원할 사람은 지원하세요. 이렇게 알리는 거, 뭐 공고, 공지하는 내용이다. 요 정도 생각하시고 그럼 선택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교향악단의 연주의 일정을 안내하려고 며칠 일정에 대한 안내 전혀 아니죠. 땡. 2번 상임 지휘자의 은퇴 공연을 홍보하려고 공연 홍보의 목적도 전혀 아니죠. 너도 땡. 3번 교향악단에 대한 지원 확충을 촉구하려고 지원 확충이 뭡니까? 우리 좀 지원 좀 더 해주세요. 돈도 좀 더 많이 후원해주세요. 이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땡! 4번이요.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 초빙을 공지하려고 정확히 이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비어서 우리가 후임자를 모시고자 한다. 이게 이제 초빙을 공지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본 김에 5번도 마저 봅시다. 5번은 봤더니 교향악단의 전기 연주회를 위한 장소를 섭외하려고 장소에 대한 언급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표를 한 2개 반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였기 때문에 요 정도 난이도 소개해드리고요. 혹시 내신 대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럼 사실 글의 목적 문제는 다른 유형으로 바꿔서 출제하기가 썩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면 제일 중심적으로 출제됐던 내용이요. 여러분 그 시험지를 보시면 위에서 6번째 줄이요. seeking a replacement 라고 하는 표현 찾으셨습니까? 지금 후임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형광펜 칠하시고 빈칸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다. 요 정도 가능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쉬운 문항이니까 빨리 좀 넘어갈까요? 좋아요. 그러면 19번 갈 거고요. 다음 글에 드러난 멜라니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심경 변화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심경이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가지의 심경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A에서 B로. 근데 정말 상당히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 이 A라는 심경을 파악하고 나서 여러분이 선택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벌써 가능성이 하나로 확 줄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진짜 B가 맞는지 검토만 하면 되죠. 그래서 심경 변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끝까지 다 읽고 선택지 보겠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전반부 심경을 파악하고 나서 나는 선택지를 먼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한 가지 요령이 되겠습니다. 요 질문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제가 별 2개 반이요. 자, 가볼게요. After going through her routine chores as a nanny. nanny라고 하면 뭐 유모,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chore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집안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routine은 뭡니까? 그쵸? 판에 박힌, 늘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모로서 자기가 그 늘 하던 집안일을 마치고 나서요. 멜라니가 realized,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How quiet the house was. 아, 집이 얼마나 조용한가 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은 거예요. 자, 누가 없으니까 이렇게 집이 조용하던가요? Without Edith and Harry stirring around in it. 원래 stir라고 하는 게 휘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휘젓고 돌아다니는, 여기서 이제 집안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에리스와 해리가 집안을 휘젓고 돌아다니질 않으니 집이 얼마나 조용한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자, 지금 첫 번째로 우리한테 강력한 단서가 등장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너무 조용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쉬운 지문이니까 그냥 읽은 김에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 원래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쓰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휘젓고 돌아다녀요? 누가? 에디스랑 해리라고 하는 얘네들이. 아, 그러면 누가 동명사니 이런 거 우리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서 붙은 게 의미상의 주어구나. 뭐 요 정도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계속 볼게요. She realized that. 자, 그리고 또 뭘 깨닫게 되었냐면 She couldn't hear any noise. 어떤 소음도 들을 수가 없구나. 근데 other than 뭐뭐를 제외하고는 뭐뭐 이외에는 이런 이야기고요. 이때 이제 once는 noises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She made, 자기가 만드는 소음 이외에는 어떤 소음도 들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조용한 겁니다. 됐죠? 에리스도 그립고 해리도 그립고 지금 또 단서 나왔어요. 뭐래요? 아, 그리움이라고 하는 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he felt alone.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디에? In this big house. 이 큰 집에. Without the twins. 아, 얘네 둘이 쌍둥이구나. 그죠? 이 쌍둥이가 없으니까 이 큰 집에 정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아, 그러면 뭐 끝났네. 그죠? 전반부의 심경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자,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너무 조용하고 그립고 외롭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쭉 봤더니 1번에 lonely, 벌써 외로운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2번에 뭐 surprise, 놀랐다, indifferent, 무관심하다, comfortable, 뭐 편안하다, disappointed, 실망했다, 다 거리가 머니까 답 1번이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답만 보고 바로 선택지 가셔도 된다 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후반부는요, 확인만 해볼게요. suddenly, 그러다가 갑자기. 아, 그러면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요?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겠죠. She realized that. 또 어떤 걸 인식을 했냐면 She'd never been in any other rooms. 다른 방에는 안 가봤더라고요. Except, 뭐를 제외하고는요. Her bedroom, 자기 침실이랑 그 쌍둥이들이 쓰는 그 침실을 제외하고는 딴 데를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It occurred to her that. 이 occur라고 하는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 occu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The study upstairs, study가 서재란 뜻도 있는 거 아시죠? 위층에 있는 서재가 was always kept closed, 항상 잠겨 있던데?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She wondered, 그리고 어땠대요? 지금 굉장히 궁금해졌대요. 이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뭐가 궁금해졌습니까? What interesting things would be there? 어떤 흥미있는 것이 거기에 있을까? 갑자기 그게 딱 궁금해진 거예요. 책이 있을까? 잡지가 있을까?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까?
She couldn't resist herself. 스스로에게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못 참겠어. 그럴 때 resist oneself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진 거예요. And 그래서 started heading up the stairs.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 궁금해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1번에 뒤쪽 선지를 봤더니 curious, 굉장히 호기심 많고 궁금해하더라이니까 1번을 참 잘 골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에 대비해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보자면 이게 나름 이제 시간의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 문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she로 시작하는 부분 찾으셨어요? 그 부분이 이제 외로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A 단락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6줄 쭉 올라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찾으셨습니까? suddenly로 시작해서 갑자기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이제 B 단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 보세요. 역시 she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서재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글의 흐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열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볍게 잘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2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자가 뭔가를 이제 강력히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주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뭐 해! 이렇게 명령하는 형태가 주장의 가장 또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 명령문이 등장하지는 않는가 그런 거 여러분이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라고 명령문을 쓰지 않더라도 조동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류의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must, should, have to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가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t's unfortunate. 참 불행한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랍니다. 뭐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어요. When something goes wrong. 뭔가가 go wrong이니까 이제 잘못되는 거잖아요. 뭔가가 잘못됐을 때에 people obsess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집착을 한대요. 뭐에 대해서 집착을 하나요? Why it happened.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 whose fault. whose는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잖아요. 누구의 잘못일까? 그 다음에 why me. 왜 나일까? 이런 생각들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집착을 한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뭐 워낙 쉬운 글이고요. 얘는 제가 별점을 주자면 한 뭐 난이도 별 3개 정도? 이게 몇 개 만점이냐고? 별 5개 만점이요.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쉬운 편이긴 한데 여러분이 그래도 글의 구조를 좀 논리적으로 바라보자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문제점이면 계속 그래 너 잘못 살아라. 이렇게 해서 글을 쓰는 건 아닐 거고 그럼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글이 지금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일단 생각을 하고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뭔가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랬을 때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잘못일까? 이런 생각만 한다고요?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누구 잘못이지? 이런 생각을 한대요. Honestly. 근데 솔직히 what good is that thinking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what good 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할 때 what good 이란 표현 쓰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이런 사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생각해야 되는데요? Train your brain. 바로 나오네요. 또 이랬어요? 기차돼. 이렇게 뭘 기차돼요. 이때 train은 동사로 사용된 거고요. 동사로 빵 시작하면 명령문이잖아요. 그죠? 명령문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필자의 주장, 강력한 단서가 될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 별표하고 보겠습니다. 훈련시키는 게 train이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의 뇌가 to be solution oriented, 우리 oriented라고 하는 게 어느 쪽을 향하고 있다. 뭐 지향적이다. 그럴 때 우리 oriente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가 해결 지향적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뭐죠? 지금 어떻게 하래요? 해결책이 벌써 나온 것 같아요. 뭐 지향적으로 생각해라? 해결 지향적으로 생각해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사실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근데 완전 친절해. Let's take the simplistic example on the planet.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이 우리한테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을 해줄 거래요. What happens? 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When a glass of milk spills. spill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엎질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유 한 잔이 쏟아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지금 안 읽어도 앞에 구조를 봤으니까 우리는 흔히 왜 이게 쏟아졌을까? 누구 때문에 쏟아졌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그만하고 해결책부터 찾아봐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진짜 그렇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es. 네, 여러분이 can obsess and say 막 집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How did that fall? 아니 어쩌다가 저게 쓰러졌지? Who made it fall? 누가 저걸 쓰러뜨렸어? Will it stain the floor? stain이라고 하면 얼룩을 남기는 겁니다. 얼룩지게 하는 거예요. 저게 바닥에 얼룩을 남길까? Or think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우리 along the lines of라고 하는 건 그 라인을 쭉 따라서 가는 거죠. 우리말에도 왜 궤를 같이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쭉 라인을 함께 한다는 건 뭐뭐와 비슷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Why always me? 아니 왜 항상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I'm in a hurry. 나 지금 바쁜데. Don't need this. 아니 이럴 시간 없는데. 우리 don't need this 라고 하는 표현을 나 지금 이럴 시간 없어. 뭐 예를 들어 빨리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동생이 와서 막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I don't need this. 나 지금 이럴 시간 없다고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But 하지만 someone with a solution-oriented thought. 자, 어떤 사람입니까? thought process니까 사고의 과정이네요. 해결 지향적인 사고 과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would simply 그냥 간단히 어떻게 하겠어요? get a towel. 타월 가져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pick up the glass. 그 잔을 집어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get a new glass of milk. 새로 우유 한 잔 가져오고 그냥 정말 아주 쿨하게 해결해 버리는 거잖아요. Use your energy wisely.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좀 현명하게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명령문입니다. 그죠? 에너지를 현명하게 쓰라는 건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Learn from mistakes. 실수로부터 배우되 but then move on fast with solution. 이 해결책을 가지고 그냥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라. 계속 잘못된 거에만 집착하고 있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뭐 주장 찾아볼게요. 해결 지향적 사고. 뭐 그 얘기가 들어가면 정답이겠습니다. 1번 봅시다. 문제가 생기면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 구하고 이런 내용 1도 없습니다. 2번. 비판하는 사람보다는 격려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격려라는 말도 전혀 없었죠. 3번. 실패의 경험을 분석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실패의 경험을 분석해라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된 요점이 아니었어요. 4번. 문제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좋죠? 문제 해결에 집중해라. 우리가 원했던 키워드 문제 해결이란 말이 여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지 뭐. 5번이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라. 위험이니 경계니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구나? 4번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신 대비해서 보고 계시다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아니면 바닥에서 네 번째 줄 지금 표시하고 계세요? 아니면 위에서 두 번째 줄
어느 부분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solution oriented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 2번 등장하잖아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2번 등장해요.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lution oriented 한번 보시고요. 밑에서, 뭐예요? 그쵸.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밑에서. 미안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실수로부터 배우되 해결책을 가지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빈칸으로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넘어갈까? 쉬우니까? 그래요. 얘도 쉬우니까 얼른 넘어갑시다. 자, 근데 21번은 어때요? 하나도 안 쉬워. 얘는 별 몇 개 드릴까요? 5개. 엄청 어렵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여러분 항상 함축 의미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죠. 함축 의미 문제도 크게 보면은 주제 문제예요. 함축 의미는 말 그대로 비유적인 함축적인 표현이 무슨 뜻이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함축적인 의미를 알려면 뭐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주제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주제 찾기 문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 라고 해서 echo chamber라고 하는 게 이제 반향실이에요. 우리 echo라고 하는 게 하면 이렇게 메아리로 돌아오는 이게 반향이잖아요. 반향실이고 tightest라고 했을 때 이 tight는 정말 물 셀 틈 없는 게 tight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빈틈 없는 그런 반향실에 산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부터 같이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자, 봅시다. What happens? 어떤 일이 생길까요? When students get the message. 학생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될 때예요. 잠깐만, 메시지가 어떤 거지? 그래서 지금 메시지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동격이라고 이야기하죠. Saying the wrong thing. 뭔가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can get you in trouble. 여러분을 정말 곤란하게 만들 거다. 라는 메시지를 만약에 학생들이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잠깐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쌤, 뭔가요? 말을 좀 잘못하는 거예요. 그쵸? 말을 뭔가 좀 잘못했을 때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입 한번 삐끗 잘못하면은 굉장히 막 망신당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웬만하면 입 꾹 다물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래요? They do what one would expect. 그들은 행동을 해요. 근데 뭘 해요? 이때 one은 이제 보통 일반 사람을 받는 대명사겠죠.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일을 해요. 그게 뭔데? They talk to people.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서 꾸며볼게요. They already agree with. 자기랑 이미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한테만 얘기해. 왜? 그건 안전하니까. 그죠? 그리고 keep their mouths shut. 입을 계속 닫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요? About important topics.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In mixed company. 회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컴퍼니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 함께 있는 것도 다 컴퍼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믹스드 컴퍼니니까 내 편인 사람, 아닌 사람 막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입을 닫아요. 왜? 괜히 곤란해질까 봐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often don't bother even arguing. bother ing를 쓰면은 뭐 이렇게 귀찮은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애써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지금 don't bother ing를 사용을 한 겁니다. 굳이 논쟁을 벌이지 않아요. 누구랑? With the angriest or loudest person in the room. 여기서 이제 room이라고 하는 건 그 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막 제일 화나고 제일 목소리 크고 이런 사람이랑 굳이 논쟁을 하지 않는데요. 쌤 그러면요. 지금 학생들이 괜히 말 잘못했다가 곤란해지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자기랑 의견이 처음부터 똑같은 사람이요. 의견이 똑같은 사람과만 대화를 하고, 맞아요. 만약에 의견이 다르면요. 그러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거 함축 의미도 찾을 수 있는데 진짜 그런가? 계속 가볼게요.
The result is.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A group polarization. group polarization이라고 하는 건 집단의 양극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단의 양극화라고 하는 게 그 결과 생겨나겠죠. 응? 자, 집단의 양극화라는 게 어떤 거예요? 뒤에서 관계사절로 조금만 더 꾸며볼게요. That follows graduates. 이게 집단 양극화라는 현상이요. 졸업생들 뒤를 따라서 into the real world. 이 실제 세상에까지 나오게 된대요. 잠깐만, 어려워요? 잠깐 여기까지 정리해볼까? 지금 나랑 의견이 똑같은 사람이랑만 대화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보면 입을 꽉 다물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집단의 양극화라고 하는 현상이 생긴대요. 즉 다시 말해서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그냥 아예 저 양극으로 몰아서 대화조차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학교 다니는 내내 몸에 체득한 사람이 졸업을 하고 실제 사회에 나왔어요. 그럼 이 양극화도 그 졸업생을 따라서 이 세상에 나오겠죠. 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 전문가가 나오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옵니다. 이때 S는 뭐뭐처럼 이런 거겠네요.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것처럼이요. Those with the highest levels of education. Those가 이제 사람들이란 뜻도 있으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have the lowest exposure. 가장 낮은 노출을 가지고 있더래요. 노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접하는 거. 그게 노출이에요. 뭐에 대해서 가장 낮은 노출을 가지고 있어요? To people with conflicting points of view. conflicting이라고 하는 게 상반되는 거잖아요. 자기랑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장 노출이 덜 되어 있더랍니다. 잠깐만. 지금 뭐래요? 굉장히 막 중요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았어. 막 박사까지 했어.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었죠. 학교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말 잘못했다가 괜히 곤란해질 수 있어. 입 꾹 다물고 있어야지. 그럼 이 사람이 학교에 오래 있다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자기랑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한테는 거의 접촉한 경험이 없겠지. 자기랑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랑은 별로 대화를 안 했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의견 차이가 있는 사람과 많이 만났다, 많이 만나지 못했다, 많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while이라고 하는 건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those who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Who have graduated from high school. Who have not이니까 졸업을 못한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학교에 있는 기간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사회에 나와서 막 자기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많이 접했겠죠. 그래서 can claim, claim이 뭐 주장하다, 얻다 이런 거니까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the most diverse discussion mates, 가장 다양한 그런 토론의 어떤 상대방을 얻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오히려 교육을 오래 받을수록요 더 편협한 생각에 빠지기가 쉽네. 맞죠?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자면 이거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앞에 나온 얘기랑 뒤에 나온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근데 표현만 좀 바꾸겠대요. Those,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있죠. Most likely to live. 아, 이거 아까 봤던 그 표현이에요. 맞죠? 가장 빈틈없는 반향실에 살 것 같은 사람들이 are those,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With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잠깐만, 지금 뭐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에코 챔버가 뭔지 몰라, 타이티스가 뭔지 해석 못했어. 그래도 상관없죠. 앞에는 무조건 무슨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랑은 대화를 안 하고 누구랑만 대화를 했다? 자기랑 의견이 똑같은 사람들이랑만 맨날 대화를 했다. 그 얘기가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선택지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의견이 다른 사람이랑은 말 안 하고 의견이 똑같은 사람이랑만 대화를 나눴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1번, hear only the voices. 자, 목소리, 의견만 들었대요.
근데 어떤 의견이에요? That strengthens their views. 자기의 견해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의견만 들었대요. 이게 뭐야? 자기랑 똑같은 얘기만 계속 듣고 상반되는 견해는 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찾던 거 이거 아니에요? 벌써 나왔어? 자, 2번 볼게요. Have mixed feelings니까 뒤섞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Academic world라고 하는 건 이 학문의 세계에 대해서요. 나는 공부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전혀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Find the followers. 자기를 뒤따르는 추종자들을 찾아요? 아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4번 볼게요. Be responsive to emotional cues. 어떤 정서적인 단서에 반응을 한다라고 했는데 뭔가 감정, 정서와 관련된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Blame educational systems. 어떤 교육제도를 막 탓한대요. 교육제도 탓이야 이렇게 막 교육을 지금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죠. 뭐에 대해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서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높은 교육을 받을수록 의견이 다른 사람은 별로 못 만나고 의견이 똑같은 사람이랑만 만나더라. 계속 그 이야기였으니까 정답이 1번이구나 이렇게 찾았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뒤에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It should be the opposite, shouldn't it? 근데 사실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다양한 의견을 접해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Good education,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ought to라고 하는 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목적어한테 투부정사하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actively, 아주 적극적으로 seek out the opinions, 의견을 구하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의 의견이요? Of intelligent people,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With whom they disagree. 자기랑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하지만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는 거, 그게 교육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네, 그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In order to, 뭐 하기 위한 거예요? Prevent the problem of confirmation bias. 우리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랑 계속 의견이 비슷한 것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만의 생각이 확고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일일 일식이 건강에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으면 뭐만 자꾸 들어요? 나랑 의견이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 나랑 의견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들, 인터넷 사이트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점점 더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확증 편향이거든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게 그렇게 교육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 했는데, 다 했어요. 아이고, 울고 있어요. 울지 마요. 다 했는데, 근데 왜 이거를 빈틈없는 반향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방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가 에코 챔버니까 제가 하고 소리를 내면 다시 저한테 이렇게 돌아오죠. 그럼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치? 내가 어떤 의견을 내면 나랑 똑같은 의견만 들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구나. 됐습니까? 아이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저렇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 일단은 요 바닥에서 세 번째 줄.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요. 이 부분을 필자의 주장 문제로 바꿔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고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바닥에서부터 9번째 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 보시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The lowest exposure to people with conflicting points of view. 자기랑 상충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가장 덜 접하게 된다. 누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빈칸도 내실 수 있으니까 기왕 공부한 김에 그것도 챙겨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엄청 어려웠어? 잘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글이 어려운 글일수록 제가 지금 옆에다가 적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아, 그렇게 하면 시간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 더 간단히 더 날림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정성 들여 쓰는 거고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여러분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적극적으로 줄여서 기호로 표시하셔도 돼요. 그래도 생각을 정리하면서 읽으면요. 다 읽고 나서 생각 안 나.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고 이런 게 줄어들거든요. 정답률도 올라가고 오히려 3점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시는 게 시간을 더 단축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쓱 보고 우리 이제 웬만하면 잘 알잖아요. 하도 문제 풀어봐서 쓱 보고 아 이게 쉽다 싶으면 그냥 읽으시고요. 아 요거 좀 어렵겠는데 싶으면은 이제부터라도 여백에 정리하면서 읽는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22번 글의 요지를 묻는 문제를 같이 볼 거고요. 요지니까 글의 핵심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때로는요. 이 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B에 빗대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시계와 시계 부품의 관계 여기에 빗대서 사회의 작동 방식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글은 좀 그런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별 몇 개 할까? 얘는 별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3개 반 할게요. 자, 갑시다. Some company leaders say that. 일부 회사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Their company is going through a lot of change and stress. 자기네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리고 which, 이것이 우리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오면은 앞에 주어, 동사를 살포시 괄호로 묶고 삽입처럼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기를, 즉 자기들 생각에 이것이 이렇게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는 것이 will lower, 어떤 일을 가져올 거래요? 첫 번째 동사입니다. will lower their effectiveness, 효율성을 떨어뜨릴 거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drive away top talent, 정말 최고의 인재들을 drive away, 다 몰아낼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tear apart니까 이건 정말 갈갈이 이렇게 찢어서 분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회사 팀들이 완전히 분해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한대요. 잠깐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회사 얘기. 그거는 이해했어요. 그죠? 회사 이야기인데 지금 이 회사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A lot of change and stress. 그죠?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때 이 회사의 리더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 이 회사 어렵네. 이러면서 인재들이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거야. 나 이 회사 나갈랜다. 이렇게. 또 이 회사 내 팀들이요. 와르르르르 그냥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이 리더들은 생각을 한대요. 자, 근데요. They need to think about the military. 이 필자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군대에 대해 생각을 해봐라. 갑자기 군대요? A place. 자, 군대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동격으로 한번 풀어놓을게요. 군대란 어떤 곳이냐면 where stress and uncertainty,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are the status quo, 현 상태인 그런 곳이 군대죠. 군대만큼 스트레스가 심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훈련 상황이라 해도 생사를 항상 이렇게 경계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항상 현 상태인 곳이고 또 있어요. Where employees, 거기에 그 고용이 된 사람들이 are onboarded. onboard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 준비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Not with a beach vacation. 뭔가 해변에서의 어떤 휴가 이런 걸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트 캠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병 훈련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훈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이 기업의 상황을 뭐에 빗대어서
군대에 빗대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이 필자가 봤을 때 군대란 어떤 곳이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기업의 리더들이 생각했듯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인재들은 다 떠나가고 군대의 모든 팀들은 다 무너지고 이렇습니까? And yet, 그런데요. The employees of the military, 이 군대에 고용이 된 사람들은 remain, 그대로 남아있죠. remain among이라고 하는 건 뭐뭐 중에 남아있다가 어디에 속해 있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The highest functioning, 가장 기능을 잘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steadfast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확고부동한 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And loyal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충성심이 깊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데 속한다고요. 근데 of, 우리 뭐뭐 중에 이런 뜻이 있거든요. Virtually any organization on the planet. 이 지구상에 사실상 모든 조직들 중에서 군대에 있는 이 고용된 사람들이니까 군인들이겠지. 군인들이 제일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확고부동하고 충성심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쌤 참 희한하네요. 군대는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인재들이 떠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충성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That's because,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After centuries of practice, 정말 수세기에 걸친 그런 어떤 실행 끝에 우리 군대라고 하는 게 예전에 막 왕정시대 이런 때부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끝에 the military, 군대는요, has learned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If you go through stress,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겪는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With the right lens, 올바른 렌즈를 가지고, 렌즈라고 하는 게 세상을 보는 이 시야,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alongside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스트레스를 겪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you can create, 여러분이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요. meaningful narratives,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 social bonds, 사회적인 bond라고 하는 게 우리 본드 붙이면 이렇게 딱 붙잖아요. 이런 끈끈한 유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유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이야기나 이 유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관계대명사절을 조금만 더 꾸며볼게요. That you will talk about for the rest of your life. 여러분이 남은 평생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요. 잠깐만. 좀 어려운데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군대에서 스트레스를 겪는데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with the right lens,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렇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alongside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지,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겨나갔을 경우에 어떤 게 생긴다고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그리고 아주 끈끈한 사회적인 뭐가 생긴다? 유대가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참전 용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전우들이랑 함께 갔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그래도 어쨌든 군인 정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전우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생겼고 그들한테는 정말로 끈끈한 전우애라는 게 생겼죠. 여기에 대해서 평생을 이야기하겠지, 당연히. 그렇구나. 그럼 회사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회사도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이겨내면 오히려 더 끈끈한 어떤 그런 뭐랄까 유대감 이런 게 생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Instead of seeing stress as a threat. 그러니까 see A as B, A를 B로 보는 대신에 스트레스를 그냥 위협이라고 보는 대신에 군 문화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derive A from B라고 하면 B로부터 A를 끌어내는 겁니다. The shared resilience, 그 공유된 회복력, 이게 회복력이란 뜻이에요. 공유된 회복력으로부터 자긍심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it creates 이렇게 지금 뒤에서 수식을 해주네요. 이 군 문화라는 게 만들어낸 그 회복력으로부터 자긍심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this has nothing to do with. 혹시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꼭 그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사람들은 군인이잖아요. 뭐 이렇게. 아니, 군인인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어차피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This has no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실? That they are soldiers. 그들이 군인이다 라고 하는 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Every company and team, 모든 회사와 팀이 can turn A into B, A를 B로 바꿀 수 있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wellspring이라고 하는 건 퐁퐁퐁 솟아나는 원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잠재력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잘 활용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게 이 글의 요지였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만 찾으면 되겠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 뭐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어. 나머지는 비슷하지도 않아. 그죠? 스트레스를 조직의 잠재력을 끌어낼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신 대비해서 보자면은 우리 밑에서 8번째 줄이요. 찾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쭉 올라갔습니까? 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Go through stress. 스트레스를 겪는데 with the right lens.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alongside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면 의미 있는 이야기와 사회적 유대를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 빈칸으로도 출제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문장의 문장 위치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구나. 그래서 얘를 좀 다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잘했습니다. 그쵸? 세상의 모든 위기는요, 다 기회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23번 같이 마무리할 겁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고, 주제면 그 필자가 꼭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한번 쓱 얘기하고 말까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반복될 것 같은데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하면서 볼 거고요. 얘는 난이도 3개 반,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spiration is a funny thing.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 나 영감이 떠올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감에 대한 글입니다. It's powerful enough to move mountains. 우리 형용사들 enough to 부정사 쓰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산도 옮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대요. 와, 영감이 엄청 강력한 거예요. When it strikes. strike이라고 하는 거는요. 갑자기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이 탁 떠올랐을 때예요. It carries an author forward. carry 누구누구 forward라고 하는 건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니까 전진을 시키는 거죠. 작가를 전진시키는데 like 마치 뭐처럼요? The rushing torrent 여기 지금 급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Of flooded river 범람한 강의 막 정말 내달리는 급류처럼 그렇게 작가를 앞으로 쫙 옮길 수가 있대요. 앞으로 전진시킬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정말 막 파도 같은 게 뒤에서 이렇게 거대하게 쫙 밀려올 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이 쑥 밀려서 앞으로 가는 경험 해보셨잖아요. 영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작가가 그냥 있으면 쑥 밀려서 글쓰기의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감을 얻고 싶잖아요. 나도 얻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지? And yet, if you wait for it.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요.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The irony is that.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So much is actually created. 너무나 많은 게 사실상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 바쁜데 짝대기 이런 거 빼고 밖에 볼까요? 자, 너무나 많은 게 만들어진대요. 누구에 의해서요? By those니까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Who might not even describe themselves as particularly inspired. 자기 자신을 갖다가 특별히 inspired, 나 영감을 받았어 라고 묘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것이 창작이 되었대요. 뭐야? 이 사람이 창작을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정작 이 사람은 저는 영감 같은 거 받은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묘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Instead, 자, 그 대신에 그랬어요. 그럼 그 대신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대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영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they show up every day. show up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타나서요. and 두 번째 동사예요. put their hands on the keyboard. 자기 손을 키보드 위에 얹고 또 종이에 펜을 갖다 대고 and 그리고 they move their stories forward. 자기의 이야기를 쭉 전개시켜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bit by bit. 아주 조금씩 조금씩. word by word. 한 단어 한 단어씩. 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마치 막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어느 날 영감이 떠올랐어. 막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그쵸?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죠? 이렇게 꾸준히 글을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 갑자기 약간 김새는 거 같죠? 뭐야, 저게 무슨 영감이야? Perhaps not even recognizing that.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인식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뭐를? Inspiration is striking. 사실은 그 순간에 영감이 떠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In hundreds of tiny microscopic ways. microscopic이라고 하는 건 정말 미세한 거거든요. 아주 작고 수백 개의 정말 작고 미세한 방식으로 영감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 마치 미세전류처럼 영감이 그렇게 떠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사실 인식조차 못했을 거래요. 자, 이때 as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이거겠네. They push through. 그들이 밀고 나가는 동안에 another sentence, 또 다른 문장, 또 다른 페이지, 또 다른 챕터로 계속 밀고 나가는 동안 사실은 이렇게 조금씩 영감이 막 생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는 인식조차 못했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정말 위대한 작가 윌리엄 퍽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 write when the spirit moves me. 저는 영혼이 저를 움직일 때 글을 씁니다. 그리고 the spirit moves me every day. 저의 영혼이 저를 매일 움직여. 뭐야, 그럼 매일 글 썼다는 얘기잖아요. 매일매일 글쓰기를 했다는 거예요. This is the principal way. 이것이 바로 원칙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요? 뒤에서 주어 동사로 꾸며볼게요. 작가들이 이 매년마다 National Novel Writing Month니까 전국 소설 쓰기의 달 이런 게 있나 봐요. 자, 이 동안에 이렇게 5만 단어나 되는 긴 소설을 갖다가 끝내는 그런 원칙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And 그리고 it applies to 이게 꼭 그 달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고요? Being creative the rest of the year as well. 그 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계속 창의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필자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쓰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계속 조금씩 미세한 영감이 당신한테 떠오를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제 가보죠 1번이요. Crucial roles of persistent effort in creative writing. 창의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persistent effort, persistent라고 하는 게 아주 끈기 있는 거거든요. 끈기 있는 노력이 하는 crucial roles, 중요한 역할. 잠깐만, 글쓰기에서 끈기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게 이거 아니에요? 1번 괜찮은데? 2번 볼까요? distinctive features니까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뭐에? 아주 인기 있는 현대소설에. 뭐랍니까? 현대소설의 특징에 대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3번이요. importance of detailed descriptions in writing fictions. detailed description. 아주 자세한 세부 묘사에 대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4번이요. Revival of reading novels. Revival이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 소설 읽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오락의 한 형태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얘기 1도 없죠. 그 다음에 5번 Classical literature. 벌써 틀렸죠? 고전문학. 이런 이야기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시험지에 위에서부터 7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instead라고 하는 instead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요 문장의 문장 위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매일매일 조금씩 썼습니다. 그럼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저는 영감 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영감을 받았다 라고 하는 대신에 그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글쓰기를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문장 위치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잘하셨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 소화해내느라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강의로 우리 또 계속 함께 할게요. 안녕.